자, 오늘 오전 9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에서 만났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 성사된 정상회담인 만큼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죠. 오랜만에 한 테이블에 앉은 두 정상, 대만과 이란 그리고 무역 등 산적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오늘도 매번 달라지는 세계의 판을 읽어봅니다. 조경근의 신세계, 조경근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항상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네. 우리의 내용들은 심각하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높아지는 중동 전쟁의 군사적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미중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측은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 안보통상 핵심 라인부터 일론 머스크, 팀 쿡, 젠슨 황까지 정재계 인사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네. 자, 우선 시작은 화기애애하게 시작을 한 것 같긴 한데 시진핑 주석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의미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그 중요한 언급을 가장 예리한 언급을 한 거죠. 시 주석이. 예. 그 고대 그리스의 학자죠. 투키디데스가 지적한 사실이에요. 당시에 아테네와 그리스가 있었는데 네. 아테네는 기존 강대국이고 그리스는 이제 신흥 강대국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존 강대국이 새롭게 부상하는 강대국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은 서로에게 비극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중국의 부상을 너무 두려운 대상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관계를 잘해가면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투키디데스가 함정이라고 지적하는 데 빠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란 문제를 해결할 묘수가 나올까 기대가 되긴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베이징으로 떠나기 전에 중국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해석할까요? 근데 가가지고 한 얘기랑 틀리잖아요. 네. 지금 가가지고는요, 실제로는 이란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서 중국이 좀 협력을 해달라, 할 일을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만약에 전쟁이 종전이 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장악해서 관리를 하고 또 돈을 받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에도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해달라 이렇게 부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기 전에 언행과 도착해서 언행이 조금 다른 것 원래 같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식 화법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아무튼 두 정상이 오랜만에 만나게 됐는데 네. 그 만남 과정에서도 치열한 수싸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세계적인 정상들이니까 예. 상대방이 뭘 이야기할 거다라고 하는 거를 이미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또 실무 차원에서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교환을 합니다. 해가지고 실무 차원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예. 정상들이 만났을 때는 실무 차원에서 해결하지 못한 가장 예민한 문제들을 정상들이 풀어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는 틀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약속 대련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어느 되어 정도는. 있고 만약에 둘이 만나가지고 갈등으로 끝난다라고 하면은 두 양 강대국과 두 정상에게도 이익될 일이 없습니다. 근데 뭔가 알겠습니다. 풀어나가는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일 때 전 세계 국가들도 안심시키고 그렇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뭐 존경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존경할 만하다라고 그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란 협상은 어떻게 흘러갈지도 궁금해집니다. 미국이 작전명을 바꾸는 방안까지 검토를 했는데 휴전이 깨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또 들기도 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항상 그 이 외교 전략 혹은 군사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같이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평화를 지향하는 것과 안 될 경우에 무력을 쓰겠다라고 하는 거는 항상 이 국제사회에서는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12일 날 미국의 NBC 방송에 따르면 군사작전을 미국이 재개할 경우에 원래 이름은 그 장대한 분노, 에픽 퓨리였잖아요. 네. 이번에는 그 대형 망치. 대형 망치? 슬래지 해머라고 하는 그런 명칭의 작전을 수행한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MBC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미국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교수님? 예, 우리가 이제 미국이라고 할 때 이걸 조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다르게 아시면 좋겠는데 어떤 점을? 미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혹은 미국의 외교부 혹은 국방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이게 4개의 축이 연결되어서 있습니다. 4개. 4개. 오. 4가지의 축이. 첫째는 이제 누가 뭐래도 미국의 정상인 트럼프 대통령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에도 본인이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에 가면은 러시모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워싱턴과 링컨을 비롯해서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들의 얼굴이 아마 우리 국가님께서도 아실 네, 거예요. 뭔지 알것 거대하게 새겨져 맞아요. 있는 거기에 자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트럼프 가지고 자신 있거든요. 자체가? 네네. 그만큼 이제 위대한 성과를 거둬서 위대한 대통령이라는 역사적인 평가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 네. 이런 정책의 결정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대통령을 보좌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정책을 결정하는데 같이 의논하는 그 백악관의 참모나 아니면 외교부 국방부에 이런 주요 직책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조언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스인 대통령이 아직은 내가 러시모산에 걸릴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백악관 내에도 예스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의회죠. 의회. 미국의 의회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의 중심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 의회의 대다수는 고마해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고마해라. 겁니다. 네, 고마해라 예. 이제. 미국의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지금 세계적으로 외교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데 언제까지 이렇게 길게 전쟁을 할 거냐라고 미국 의회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국민들 사이에서도 반전 여론이지 않습니까? 지지층에서조차도 지금 반전 여론이 왜냐하면 기름값 엄청나게 올라가고 맞아요. 네,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라고 할 때 이렇게 4개의 층에서 각기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상호 어떻게 작용하면서 결국 어떤 결과로 가느냐가 정해진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 미국과 이란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생각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9월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오래 갈 전쟁인지 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의 당장 유가도 엄청 높은 상황에서 네네. 이것도 어떻게 계속 이어가나 싶은데 이거보다 더 큰 충격파가 남았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네. 지금 뭐냐 하면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 정책이나 군사 정책을 해 나갈 때 항상 강원 양면 전략을 쓰는 것이 강대국의 그 나가는 방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협상하자는 지금 이란에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란 네가 제시한 핵을 처리하는 그런 방안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쓰레기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정도로까지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니까 당연히 군사작전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란에 대한 재공격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재공격은 처음 공격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강력한 공격이 될 거다라고 하는 엄포. 그러나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 충분히 실행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때 이란의 양보를 받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들고 이란에게 이제 양보를 계속 촉구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거는 결국은 11월 중간선거 우리가 몇 번 지적하지만 10번 넘은 것 같아요. 11월 중간선거에서 정치니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도 정치의 정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11월 중간선거에서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은 본인은 레임덕에 빠지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11월 중간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강원 양면 전략을 효과적으로 발휘해서 미국의 이익이 되는 걸 얻어내야 되는 거죠. 지금 그 딱 분기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분기점에서 우리가 이 세계 정세를 읽고 있는데 그럼 반대로 이란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긴 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 본토를 비밀리에 공습했다는 소식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느낄까요? 이란에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소위 말하는 군사 정권이잖아요. 모스타바라고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가 있지만 사실은 종교 지도자가 권력을 잡았을 때도 사실 이 종교라고 하는 건 신념이기 때문에 타협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물며 또 군부도 마찬가지거든요. 군부도 다른 정치에 비해서는 굉장히 타협이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모조타바라고 하는 신정 지도자와 예. 그다음에 혁명수비대라고 하는 군부가 같이 지금 이란을 통치해 나가기 때문에 소위 미국이 제시하는 그런 협상을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결국은 지금까지 전쟁을 했던 이유가 결국 이 핵무기를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한 건데, 핵무기로 갈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한 건데 본인들은 핵무기로 안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예. 이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그렇게 이제 핵으로 갈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 걸프 국가들로서는 엄청난 위협을 계속 갖고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만약에 협상을 하지 않으면 걸프 국가들도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란을. 미국만이 아니다. 미국이 빠지는 게 아니라 미국도 공격하지만은 우리 걸프 국가들도 UAE라든지 사우디라든지 이런 국가들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임으로써 타협을 할 수 있게끔 이란을 압박한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미국과 이란 전쟁에 대한 이슈는 잠깐 네. 차치하고 우리나라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HMM 화물선이 이 나무호였죠. 피격 추정 사고를 당했습니다. 네. 지금 배우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부의 주무부처에서 이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거를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거나 절차를 못 밟는 이유는 예. 단정할 만한 증거를 확정하지 못했답니다. 네. 그래서 주무부처에서 이미 이란이다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확정을 찾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타격 주체를 밝힌 뒤에는 대응 수위랑 조치에 대해서 또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이제 아까 드린 말씀에 좀 보완을 하면은 우리 주무부처가 그 일을 해 나갈 때 미국 정부도 지금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도 미국도 정보를 갖다 계속 해 나가니까요. 예. 계속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미 그 한국이 나무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손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거고 요구해야 됩니다. 보상. 네,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반드시 요청해야 됩니다. 네, 이 두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아마 이게 나중에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건 역시 이란의 석유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보상과 이런 것들은 이제 석유를 우리가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아마 좀 다각적인 시각이지만은 정확하게 보상을 받아야 된다. 만약에 보상을 못 받으면 한국의 주무부처는 무능하다는 얘기를 듣게 될 겁니다. 네, 반드시 받게 될 거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뭐 다행히 돌아가신 분은 없지만 다치고 또 네. 우리의 재산이 피해를 받았기 피해를 때문에 받죠. 네. 적절한 보상 네. 그리고 조치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중요한 건 어떤 무기로 피격을 당했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처음 보는데 샤헤드 136이라는 드론으로 잠정 식별됐다고 보고가 됐거든요. 이 무기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처음에 이제 과연 미사일의 공격이냐 아니면은 드론의 공격이냐를 가지고 이제 수랑설레가 있었거든요. 예. 그 두 개가 차이가 납니다. 미사일을 통한 공격은 드론에 의한 공격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상대에게 큰 타격을 입히기 위한, 실질적인 타격을 입히기 위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비하면은 약간 만약에 그 미사일에 의한 공격을 100이라고 보면은 네. 드론에 의한 공격은 뭐 100이지만 예를 들면은 뭐 한 95, 90 이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폭 드론이었습니다. 네, 그 안에 이제 폭탄이 내장된 상태에서 드론이 목표물에 타격이 되면 안에 네. 있는 폭탄이 폭발하는. 그래서 결국 나무호가 그렇게 구멍이 뚫리고 안에 아마 7m 정도까지 그 와. 폭발의 여파가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뭐 정확한 그 미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언뜻 제가 상당히 깊이 들어갔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드론도 네. 굉장히 큰 폭발력을 가졌다고 볼 수 그 있겠네요. 안에 드론 안에다가 어느 정도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폭탄을 실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 뭐 한 5m 뚫는 폭탄을 실었느냐, 2m냐, 10m냐 폭탄을 시기 나름이죠. 왜냐하면 드론도 크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대형 폭탄이면은 드론이 굉장히 큽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의도적인 공격이었다면 그 의도가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또 이란 방송에선 한국이 안전 규칙을 위반했다라고 방송을 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걸? 자기네는 경고라고 하지만은 당한 입장에서는 확실한 군사적인 피해를 입은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거는 단순한 실수나 경고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우리는 받아서는 안 됩니다. 네. 안 되고 분명히 이것은 아무 무장을 하지 않은 민간 선박에 대한 예를 들면은 스피커를 통해서 헬기를 타고 가면서 방송으로도 얼마든지 아니면은 유선이 있는데 당연하죠. 지금 우리가 공격할 수 있다라고 수없이 경고를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란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혁명수비 때 이야기했지만은 예. 강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다른 배들에게도 경고를 준다라고 하는데 해필 한국을 잘못 건드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예.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저는 군부가 집권을 하고 군부가 뭔가를 결정할 때는 자기네는 잘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식견이 짧고 멀리 보지 못하는 판단을 한다고 봅니다. 네. 바로 이번이 그 결과입니다. 안전 규칙을 위반했다면 드론이나 뭐 미사일은 아니었지만 드론으로 공격하는 게 정답은 분명히 아니었다. 아니 어떤 공격도 어떤 아닙니다. 공격도 어떤 허용될 수 공격도 없고. 아닙니다. 예, 네네. 맞습니다. 네. 항상 저희가 매일 오프닝 때 매번 달라지는 세계의 판을 읽어드립니다라고 하는데 이 정말 국제 정세가 시시각각 바뀌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계속되는 미중 정상회담은 또 어떤 결과를 낳을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조경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근의 신세계 조경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